조금만 더 하면 이제 보람찬 하루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내일 그 특강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두 문제씩 나올 만한 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매년 이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출제하실 만한 교수님들이 여기다 문제 낸 것들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하늘을 보고 한마디 했다니까. 진정 이걸 내가 정리했단 말이야. 너무 감동받아서. 끝에 이제 중요 지문들 다 나오고, 그래서 내일 이걸로 하루 종일 외우고,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60점 넘게 한 70점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근데 본인이 비정상이면 그렇게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특강 들으신 다음에 버리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학원에 올 때마다 요약집하고 갖다 놓고 계속 체크하면서 풀쳐야 돼요. 결국에는 시험장 가면 갈 때쯤 되면 누덜누덜해지게 누더기가 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든 모르든 자주 봤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공부하고 정답 찾는다. 이거는 한 20년 공부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기 전에 합격해야 돼. 내용은요. 예. 그렇다니까요. 자, 여기 우리 사업계획 승인,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라 그랬잖아요. 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언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나?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한 번에 지을 때. 뭐 29개까지는 뭐야? 건축법상 건축허가. 근데 이제 50호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러면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게 있어요. 1번은 분양하는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는다. 여러 개의 필지를 한꺼번에 사면 많이 샀다고 해서 건축 허가 받고 해주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나왔는데 저 한 필지 얼마예요? 이거요? 1억이요. 두 필지는요? 2억이요. 아니 두 필지 샀는데 안 깎아줘요? 나라에서 공급하는 토지는 안 깎아줍니다. 아니 마트에 가도 우유 두 팩을 사면 요구르트 하나 붙여주던데 막 뭐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그 대신에 이 땅에다가 주택을 지을 때는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게 된다. 그러면 49개까지는 건축허가 쉬운 거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옥을 지을 때는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50호 이상. 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요. 역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줘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일 때. 요건은 나중에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자력 방식으로 시행할 때 공동주택을 지으면은 요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자, 이제 사업 착수,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시기. 아까 109, 209 공구를 분할하지 않았을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야. 이 5년을 가로치기 나와요. 가로치기. 109, 209 분할했을 때는요. 최초 공구는 똑같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공구는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왜 2년인가? 두 번째부터는 2년이다. 그렇죠? 예. 착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팔아라는 거죠. 팔아라. 이 매도 청구는요. 알박기라는 게 있습니다. 알박기 때문에 나온 게 매도 청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대지가 100평인데 만약에 100평이라 치고 그 중에 80%의 사용 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0%는 알박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한테 시가로 나한테 팔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번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먼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서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요때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2번은 뭐냐 그러면요. 1번부터 보시면은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 확보했다. 그러면 사용 권한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다 합친 게 95%래. 확보하지 못한 게 5%죠. 5%의 모든 소유자한테는 팔아라, 시가로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2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80%에서 95% 미만이란 뜻이야. 2번은요. 80에서 95% 미만은요. 10년 이전에 소유한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 알바끼 한 사람은 10년 전에 아파트가 생길 거라고 예상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8년, 9년 전에 산 사람이 20%일 때는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10년. 그래서 그러면 요 1번이 왜 문제냐 그러면요. 95%의 사용 권을 확보했으면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5%는 100년 전에 소유해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세종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공신들한테 땅을 주면서 너 이 땅 갖고 있어라. 그럼 500년 후에 이 땅에 아파트가 들었을 거야. 그땐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해서 땅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설회사한테는 엄청 유리합니다. 95%만 확보하면 나머지 5%는 10년이 아니라 100년 전부터 소유한 사람, 이건 알바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예전에 몇 번 나왔던 이유가, 혹시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더라? 드뭔데? 저기 서울숲 쪽에 있는 건데. 예. 트리마제. 트리마제는 혹시 아파트 아세요? 이 트리마제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만들었는데요. 95에서 한 1%가 부족했어. 그래서 매도 청구를 못하고 망했어, 사업.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망하는 바람에 땅을 다 뺏겼어요.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망한 사업을 누가 이어받았냐 그러면 두산 엔지니어링, 두산 건설이 아니야. 두산 엔지니어링이 이걸 이어받아서 완공을 했어요. 이게 트리마제예요. 이 트리마제가 한 날 텔레비에 나오더라니까. 그 뭐더라?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던데. 집 구경시켜주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여자 연예인이 이 트리마제에 딱 가면 다 전체 통유리거든. 전망이 너무 좋아. 자기 여기 막 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 옆에 보고 있다가 제가 그 프로가 마음에 들어서 보고 있는 줄 알아. 나는 그게 아니라 저거 지을 때 95%가 안 돼가지고 매도 청구 못하는 바람에 5%, 6%인가를 못 얻어가지고 사업이 망했던 게 바로 저 트리마제거든. 그런데 옆에서 자기도 저를 이사 가고 싶다 막 그러고 있어. 나는 그게 좋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조문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80%에서 95%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요, 10년 이전에 소유한 사람은 알바 기간이니까 매도 청구 못하고 8년, 9년 전에 소유한 사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문제 풀 때 다시 자세히 볼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사용 검사. 자, 이제 아파트 완공했죠?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 검사. 근데 요 사용 검사에 대해서는요,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험은 이게 나와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세대별로.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하기 전에요. 하자 있는가 하자 점검하러 오래. 입주하기 전에 새 아파트 갔더니 이미 완공된 아파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구경해 주는 집.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우리 주택 공급 파트는요. 이 주택 공급 파트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뒷부분을 안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조만간 개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 풀면서 개정돼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우리 그 농지법의 2개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농지법 2문제 나오는 거 요걸 갖다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넘기고. 그래서 요 주택법의 주택 공급 파트 뒷부분은 우리 문제집 풀면서 그때 제가 개정된 걸 다 정리를 하고 개정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 띄워서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을 보시면은요. 농지법은 우리가 절반을 공부를 하죠. 2달에 한 번씩 절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러면요. 농지법은 농지법 총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파트가 있고요.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의 보존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전체 법조문 수는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농지법보다 조문수도 적은데 40문제가 나오고 우리 농지법은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지법을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찍어 드리는 것만 수업 시간에 한 20-30분 공부하시고 문제 풀 때 한 10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막판에 예상 문제 찍어 드리는 거 풀면 2개 다 맞추고. 참고로 농지법은 최근 한 15년간 한 3-4년 빼고는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정답이 5번이었어.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농지법은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거의 정답이 5번이다. 예. 근데 5번이 정답 아닌데 5번 찍지 말라니까. 그러면 5번이 정답 아니었을 때 한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3번을 찍으시면 돼. 3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마치고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는 총칙 농지 소유 파트, 3, 4월 달은 농지 이용 보전 파트, 지금 5, 6월 달에는 다시 총칙과 농지 소유 파트를 공부하면서 한 문제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죠. 시험은 농지의 개념하고 농업인의 개념이 일단 1순위예요. 시험 문제. 농지, 전답 가수원, 전답 지목은 전답 가수원이고요.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다. 그러면 경작하고 재배의 차이는 뭐예요? 벼는 경작해요, 재배해요? 쉬운 걸 물어볼게. 인삼은 경작이야, 재배야? 재배는 단연생, 경작은 1년생을 말해요. 벼를 재배한다면 벼를 2년 이상 키운다는 거니 말이 안 돼. 경작은 1년생, 재배는 단연생. 그래서 우리 보통 약초 재배지, 약초 경작이라는 말 안 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전답 가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쓰면 농지다. 그 다음에 계량시설 부지, 이게 뭐냐 그러면 농로나 제방 같은 거예요. 농로나 제방도 농지다. 농작물이 안 자라 농사에 필요한 땅이잖아요. 농지로 봐. 그래 농지법이 적용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부지, 비닐하우스 시설물 위에 농작물 안 자라지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땅이라 그래서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로 봐요. 그 다음에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실제로 경작 재배하면 농지로 볼 수 있다. 뒤에 다시 나와요.
자,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가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이건 농지가 아니래. 그러면 3년 이상이면요, 농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목이 목장 농지인데 3년 이상 농업하면 농지가 돼. 예. 그러면 왜 3년인가? 수용 보상금 때문에 그래요. 농지 판정을 받으면요, 수용 보상금이 늘어나. 농업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답 가수원이 아닌 땅에 씨를 막 뿌려. 예. 근데 3년 이상은 해야 돼. 근데 3년 이상 못해. 소문은 2년 전에 나기 때문에. 소문 듣고 그때부터 씨 뿌리고 농사 지어도 3년을 못 채우거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요, 100년을 농업해도 농지가 아니에요. 왜? 임야는 농지로 유장하기가 쉬워서. 예. 그 다음에 초지, 풀밭은 아무리 농사 지어도 농지가 아닙니다. 아닌 것들. 농업인이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거 잘 외워줘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하면 농업인 자격이 나와.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 게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예, 수십 가지.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을 준다. 90일. 그 다음에 농지에 330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했다. 그러면 농업인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축협이요, 농협의 흡수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을 줘요. 대가축 2두, 소를 말하면 중가축 돼지 10두, 소가축이 소가 아니라 염소 같은 거에 100두. 그 다음에 가금, 오리나 닭 같은 거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면은 농업인 자격을 준다.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수집해서 문제 가져와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꿀벌 10군 이상. 그때 어떤 분이 항의를 하시더라고. 무슨 꿀벌 10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그의 시험장에 갔더니 다음 중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사람은 누군가. 기출 문제 나와요. 꿀벌 10군 이상 사육. 그래서 꿀벌. 아마 그 교수님께서 꿀벌 키우는 걸 부업으로 하자는 거죠.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 자격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농업은 90일 이상 하면 농업인 나오죠. 축산업은 120일이에요. 왜 농업은 90일인가? 모내기 한번 해봐야지 농업인 자격 주겠다. 그럼 축산업은 왜 120일인가? 혹시 그 돼지의 임신 기간 혹시 아세요? 돼지의 임신 기간. 사람도 모르는 어떻게 돼지를 알 수 있는가? 돼지 임신 기간 3개월, 3주, 3일입니다. 3개월 90일, 3주 21일 플러스 3일 114일이에요. 돼지 임신 기간은. 근데 돼지는 보통 좀 늦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축산업을 했다 그러면 돼지 새끼 한 번은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 120일.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 자격 준다. 그럼 여러분들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서요, 위장하고 싶어, 혜택을 받고 싶은 거지. 기름도 싸게 사고 뭐 좋은 게 많아.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만만해 보이는 위장 수단이 몇 번 같습니까? 예? 4번 다 걸렸잖아. 그래서 4번. 대충 머릿속에서 영수증 발급해서 친구들한테 팔아서 영수증 모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국이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120만 원 이상을 팔았다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이거는 농림부가 지정하는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팔거나 거기에서 지정하는 곳에서만 팔아야 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팔거나. 그리고 진짜 농사 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영수증들이, 농약산 영수증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어도 반드시 사는 게 하나가 있거든. 제초제야. 제초제 15,000원짜리를 하나 사면은요, 제초제를 사서 자기가 먹는 사람도 있고 남한테 몰래 먹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러 가자 농약상에서요, 인적사항을 다 기재해요. 사가는 사람. 이게 바로 증명이야. 이거 발급받으면 돼.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지어도 제초제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주고 제초제 사면 그쪽에 쓰라 그래요. 주민 신분증 다 확인해. 이게 바로 농업했다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제 그 대학교의 그 제자들, 우리 부동산학과 제자들은 집집마다 제초제가 하나씩 가요. 이 다 걸렸다고 이거 미리 알아봐야 돼.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그러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매일 자기가 농사 짓는 사진 찍어서 보내나? 아니지. 재직 증명서.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농업법인에서 농사 짓는데 재직 증명서 발급받는 이게 제일 좋아요. 더 가르치면 안 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농지의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은요, 면적 제한이 없어. 인농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인농하는 사람은요,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왜 8년인가?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왜 8년인가? 우리 법과대학에서는 조세법 시간이 있습니다. 3학점짜리 조세법.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왜 8년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 규정이 있잖아요. 공부했습니까? 양도소득세 안 나오나? 양도소득세 나온다니까.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해 준다고. 그 이유가 우리가 농사를 8년을 짓잖아요. 9년째는 농사가 안 돼요. 지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8년까지는 농작물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9년째는 아예 망해요, 농사를. 그래서 8년 이상 농업을 하고 9년째가 되기 전에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휴경을 해서 몇 년간 농업 생산 안 하고 지력을 회복하도록 기다리던가 아니면 농지를 팔던가. 그러면 8년 이상 농업하고 농지를 파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죠.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잖아요. 농사가 안 되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세법 시간에 안 나오나?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8년 이상 농업했는데 이제는 휴경을 하던가 농지를 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만까지는 소유하고 농사를 그만두고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지력을 회복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은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를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한국 농어촌 공사에다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상속에 대한 제한, 인농에 대한 제한에 불구하고요. 1만을 원래 초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만 초과하는 건 원래 처분해야 돼. 처분 안 하고 그때까지는 소유상한 초과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만까지 소유하는 건데 1만 초과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다. 한국농어촌 공사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모은 한국농어촌 공사는요. 이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싸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농지 증명을 발급 받아야 돼요. 시험 문제 첫 번째 군수 X. 군수는 절대 농지 증명 발급권자가 못 된다. 군수 X.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시군 구청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한다. X. 군수 대신 누가 나와요? 읍장, 면장이 나오는 거예요. 군수가 틀리게 나와. 시군 구청장 틀려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 안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취득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취득은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해요.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 반대 해석하면 특정 승계 반대가 뭐예요? 포괄 승계.
그래서 농지를 포괄 승계로 취득할 때는 농지 증명 없이 취득해. 상속, 유증, 회사의 합병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포괄 승계죠. 농지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의 반대말이 뭐야? 민법 시간 나올 텐데 승계 취득의 반대말 원시 취득.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 매림 농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이죠. 농지를 타인 소유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 취득할 때 원시 취득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취득자 지가 증명일 때 취득자 지가 증명이야. 증명 필요 없어. 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수용권을 가진 자, 금융기관 등이 취득할 때는 지가 증명이 필요 있어. 그렇죠?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 자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취득이 아예 아닌 거. 공유농지 분할은 공유농지로 취득할 때 이미 취득했죠. 분할한 것은 취득이 아니야. 취득이 아닐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어. 이게 다 그게 나온다. 보세요. 국가, 지자체, 지가 증명, 상속, 포괄 승계, 유증, 포괄 승계, 담보 농지는 금융기관만 취득하죠. 지가 증명. 농지 전용할 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협의만 하면 돼. 지가 증명인자.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지가 증명.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사람 지가 증명인자. 매림 농지 원시 취득. 토지 수용 지가 증명인자. 그다음에 공치법 따라 취득 지가 증명인자. 합병 포괄 승계 공유농지 분할은 취득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시효 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의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죠? 발급 절차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7일 내에 발급.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을 때는 4일 내에 발급.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때는 14일 내에 발급. 그렇죠? 등기할 때는 첨부해야 됩니다. 증명을. 대리 경작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고 있을 때는요. 유휴농지라 그래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요. 시군구청장은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번 달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농지법은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 5번일 것이다 생각하고 정 모르면 5번을 찍으면 된다. 이 농지법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찍어드리는 문제 몇 개만 풀고 수업 시간에만 듣는 거 갖고 거의 다 맞춰서 지금까지 두 문제 포기하면 안 돼. 왜? 나중에 보니까 딱 60점에 합격하는데 농지법 두 개 다 맞춰서 합격하신 게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는 오후에 이제 제가 수집해온 문제 바로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그거 바로 풀고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남았던 이제 기출 문제 한 20몇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공법 특강 제가 정리한 걸로 또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이 제일 힘들어요. 덥고 힘들고 공부량은 막 늘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요 고비만 잘 넘기면은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합격증 받고 많은 사람이 울어요. 이 종이 한 장 받자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냐면서. 근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